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갖고 란 거는 오늘 갖고 란 자소서 왜 갖고 라냐면 잠깐 다 갖고 왔는데 잠깐만 봐봐 자소서만 실장님하고 했을 건데 오늘 뭐 하려고 했던 거는 3번 4번이었거든 3번 4번 인각하고 진각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 진각하고 인각이 뭐냐면 그 수학 과학 빼고 나머지 인성 적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했을 때 지원 동기하고 그다음 인적성이 되잖아. 근데 내가 인적성에 대해서 한 번만 하면 잠깐 간략하게 인적성을 했을 거 아니야. 뭐 개인이 하든 학원에서 하든 그때 쓸 때 뭐 2차의 기본이니까 그걸 좀 바꾸라고 한 사람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좀 입사관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입사관이 싫어하는 단어만 이야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면접과 다 썼으니까 이제 자기가 쓴 걸 알잖아. 자, 입사관이 싫어하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멘토 멘티 또는 동급생끼리의 어떤 관계 있잖아. 동아리 같은 물어보는 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뭐 아니지만 그 나는 수학만 하기로 하고 했는데 동급생이든 누구든 가르쳐주고 뭐 배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동급생끼리 일어난 거에서 절대 싫어하는 게 뿌듯했다. 보람을 느꼈다. 그건 정말 싫어하는 단어야. 친구들끼리 그 뭐 상위 관계가 아니잖아. 친구를 가르쳐서 친구가 성적이 올랐어. 뿌듯했다. 뭔 지랄이야? 뭐 동기를 배우고 아니잖아. 싫어해. 뿌듯하면 안 되지. 원하는 거는 같은 에서 뭘 물었는데 질문했는데 애들이 답답해. 답답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 가르친 거에 잘못이 있어서 같이 성장한 걸 쓰는 걸 원해. 자, 질문했어. 이 참수가 이해가 안 돼. 이 근해공식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가르쳤는데 애도 못 알아. 계속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설명했잖아. 그럼 내가 배운 거잖아. 내가 스스로 같이.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알고 있던 것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가르쳐주는 과정 중에 내가 모르는 걸 깨우쳐서 내 성장에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 3학년 1학기를 노트화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노트를 친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하게 돼서 그 친구가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나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부족한 거를 어떤 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수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삼게 돼서 이로 인해서 어떤 방에서 항상 뭔가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몰라서 새로 터득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 그 안에는 뿌듯했다. 기분이 좋았다. 즐거웠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절대. 입사하기 싫어해. 두 번째로 뭔가 학교 동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봉사를 갔을 때 또는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인성 적성에서 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뭘 배웠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배웠냐 뭘 배웠냐.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고아원 유치원 뭐 학교 봉사 뭐 여러 가지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서 선입견을 바라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고아원 그러면 좀 뭐가 애들이 지저분할 것 같잖아. 뭐 애들 잘 안 씻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뭔가 적극적이면서 깔끔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 선입견을 깨게 되는 그런 동기도 있잖아. 도와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게 참 인적성을 내가 우월하다는 걸 표시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우월하다. 내가 뛰어나다. 그 부모 잘못해서 한 것뿐이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앞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적으란 게 인적성이야. 인적성.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적은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짝 고쳐. 뭐 쓰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어떤 친구가 가르쳤을 때 친구가 어떤 가정으로 성장하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써. 그러면서 자기도 그 안에서 나도 그런 부분이 성장하게 됐던 동기가 됐다 라고 바꿔서 문장을 결국 바꿔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제 이것도 말을 해봤자 너희들이 알아듣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려고 이제 쌤한테 한 거니까 이제 인적성 뭐 말인지 알겠어? 혹시 그렇게 썼다면 문제가 없는데 막 자랑스럽다, 기뻤다, 즐거웠다 라고 쓴 사람들이 있다면 싹 바꿔. 맞죠? 입사관이 싫어해 일단. 입사관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입사관이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할 애를 좋아해. 열심히 할 애. 입사관이 좋아하는 애는 누구냐?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뛰어난 애들도 좋아해. 좋아하지. 근데 그런 애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애들을 안 쓰려고 해. 뭔 말이야? 선생님이 야간 쳤는데 내 지성이다 해야 되는데 뭐야? 이렇게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과학고가. 그래서 과학고가 옛날보다 많이 실력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야. 알아, 선생님들도 모를 리가 없지. 그런데도 왜 선생님들이 그런 애를 떨어뜨리겠어? 그런 애들 붙으면 학교 성적도 올리지만 그 애들이 우월한 애들이,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모를까? 알아. 근데도 왜 떨어뜨리겠어? 쉽게 말하면 이유가 간단해. 고등학교는 데려다가 열심히 키워서 간대. 옛날 과학고는 말했잖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니까. 인천과학고 예를 들면 국가대표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세종, 서울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영재학교, 그 다음에 한성과학고에는 안 나와. 국가대표가 안 나와. 어떤 과학고에서도 국가대표 없어. 부산영재고 없어. 국가대표 안 나와.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옛날에는 인천과학고도 있었다니까. 국가대표가 많았어. 이유가 뭐야? 그만큼 애들이 정말 그렇게만 뽑았거든. 그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 안 들어? 선생님 말을 안 들어. 무시해. 그걸 경험하면서 면접관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뽑았겠어? 잘하고 뛰어나고 똑똑한 애들보다는 당연히 좋아해. 또 그 애들이 성향도 좋아. 그럼 당연히 뽑지.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해. 그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이런 인적 속에서 나온다니까. 나와. 말투에 우월하다. 내가 누굴 가르쳤는데 그 애가 성장을 해. 뿌듯했다. 싫어해. 그게 그런 면이 딱 묻어나. 근데 거기에 그렇게 성장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친구를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이 나도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나도 그 안에서 배웠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아, 얘는 학교에서 잘한 애지만 괜찮은 애네? 한번 불러다가 한번 면접해보니까 말투도 좋아. 써야지. 그래서 잘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 인각진각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 생각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뭐 중요해? 과학고에서는 그런 애들, 잘 좋은 애들, 성격 좋은 애들 데려다가 뭐든지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딱 하나야.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것. 그러면 봐봐. 내가 많이 뭔가 여기 이제 뭐 부족한 걸 좀 아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뭔가를 더 배우겠다. 그런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건 한데, 원리 그냥 열심히 배우기만 하겠다. 그럼 또 싫어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론을 너무 길게 써. 그러니까 가정의 결론이 뭔가 여기 쓰지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쓰되 내가 그 동기와 가정을 묻어놔서 실험을 기반으로 부족한 걸 쓰라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험을 썼고 수학과를 썼어. 근데 말했잖아. 도달하지 못했던 거를 성공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걸 써줘야 된다니까. 자소서에 수학과학에 이해되지? 다각형으로 뭔가를 조건해서 썼어. 그럼 입체도형을 시도를 해. 근데 안 되더라면 괜찮아. 입체도형을 시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그 안 된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걸 쓴 다음에 이거를 발판으로 또 뭔가 써보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제 마무리니까 부족한 것을 경험으로, 직접 경험으로 부딪혀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렬을 써보고 싶어. 근데 행렬로 바꿨는데 행렬을 가지고 또 뭔가 변화를 일으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쓴 것 중에 그 멍청이 수학적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것 중에 다음 단계를 써주는 거 좋아. 써줘. 그리고 그거에 못 미친 거. 못 미친 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근데 수학은 그렇게 쓰라고 계속 바꿨으니까 상관없고, 인성 문제는 그렇게, 그리고 미래 그 있잖아. 뭐였지? 인성은 반드시 그렇게 바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도 올려놓고 안 되면 마지막까지 나한테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 뭐 있었지?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본교에 지원한 동기를 나는 그 본교에 지원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보통 뭐 학자, 난 그게 왜 필요하지? 지원한 동기는 나는 진산을 인천에 쳐봐, 인천에 쳐봐. 진산과학고를 치면 여기 인천 손으로 인천 우리 몇 명이지? 인천 학술제가 뭐야? 곰솔제제 알아? 진산을 쳐봐. 그럼 진산 치면 유튜버가 진짜 많거든? 진산은 브이로그도 있어. 진산과학고 몰라? 브이로그도 있고 일지도 있고 댄스 동아리도 있고 엄청 많아. 누구가 참 난 답답한 게 지원 동기를 그러면 지금 이걸 보자 보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3대 지원 동기를 딱 읽고 있으면 인천, 진사, 영재고도 있잖아. 있어. 딱 그걸 내가 이 영재고하고 과학고를 붙이면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지? 이 생각이 들어. 아니 진산을 가려면 진산에 특화된 어떤 성향을 알고 진산을 써야 되잖아. 근데 읽고 있으면 이걸 내가 이 지문을 예를 들어서 세종영재고에다 붙여?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말 똑같아. 세종영재고에다 지원해도 문제가 없고 한성학교에다 지원해도 문제가 없고 진산학교인데 인천학교에다 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부산영재고에다 이 문맥을 그대로 접목해봐. 변화가 없으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우리 학교, 우리 과학고에 지원한 동기가 돼?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장래 미래학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럼 성적에서 대학 가지? 그 고등학교 끝이지 않고 전공인 대학을 가지? 그냥 학교 때려치고 그 뭐냐 검정고시 봐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대학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전공하면 되지. 진산은 네가 갈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아리 인터넷 쳐봐. 진산은 굉장히 많아. 네가 학이면 학 동아리가 뭔지 알아? 그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진산을 지원할 생각을 해? 내가 말했잖아. 읽고 이거를 다른 과학고, 다른 대학교, 다른 영재고에 갖다 붙여봐. 근데 달라. 그러면 충분히 진산이 메리트가 있잖아. 근데 네가 쓴 거를 다른 영재고나 다른 과학고에다 갖다 붙여. 봐봐. 하면 일단 보놓고 읽어봐. 그럼 문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내가 진산을 지원한 게 맞는데 요놈을 어떤 과학고나 어떤 고등학교 영재고에 붙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뭐 의미가 있어? 입사관이 너한테 무슨 동기가 있고 무슨 특가가 있어? 안 그냥? 써있잖아. 분명하게 뭐요?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첫 줄에 맨 위쪽에다 써놨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해?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 진산과학고도 인천과학고도 쳐보면 굉장히 많아. 근데 진산이 많고 인천 별로 없어. 인천 홈페이지 들어가고 별별로 다 찾아야 돼.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걸 찾아내야 돼. 근데 대부분은 뭐에서 첫 줄을 했냐? 설명해. 그래서 설명을 가는 거야. 보통은 세 번째 동기는 설명회가 줄이야. 설명회 들어서 인천 진산 갔는데 진산과학고 인천과학고 설명회 선생님이 입사관이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 그게 필이 꽂히는 경우가 기본. 그걸 제일 좋아해. 입학사회장 설명회 그때 가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갔어. 대부분 안 갈 리가 없어. 그때 필이 꽂혀야 돼. 그게 주제가 되는 경우가 반. 주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인천이든 진산이든 막 인터넷 찾아보면 그리고 과학고에 들어가 보면 내가 추구하는 동아리,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꽤 많아.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 맥락,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이 무슨 맥락으로 한번 포인트를 줬잖아. 뭔 이야기한 게 있거든? 그럼 그걸 맨 첫 줄에 써도 돼. 이 문장, 선생님이 했던 문맥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근데 다 똑같이 하면 안 되지만 나를 이끌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포인트가 왜 내가 필요했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 입사관의 이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막 같고 이게 난 앞으로 내가 미래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면서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아니면 동아리 또는 인터넷 보면 엄청 진단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어떤 거 봤을 때 그 맥락에서 첫 줄은 그런 문장이 필요한 거야. 포인트. 이 사람이 내가 뭐냐 그러면 뭐 인천학교는 학술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 중에 굉장히 많아. 누가 몰라서 그렇지 한 달 만든 사람이 인천학교 선배야. 한 달. 실제. 그 다음에 네이버의 그 핵심 멤버 지금 AI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핵심 멤버도 지금 인천학교 15기야 14기 선배들이야. 막 뒤져보면 엄청 많아. 인천학교에 괜찮은 선배들 보면 그 맥락 중에 그 선배가 했던 단어들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문제는 첫 구절이 중요해. 첫 구절. 나를 이 학교로 이끈. 그럼 그 구절이 내가 지원하는 무턱대고 아무나 쓰면 안 되지. 내가 물리야. 그럼 물리에 대한 인천과학과 관계성을 다 찾아봐서 그것과 내가 물리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야. 그럼 과학고 중에서 인천과학고는 진단이든 수학을 대대로 그 학교 선배도 있을 거 아니야. 몇 개에 누구 있을 거 아니야. 그 학교 선배 중에 인천 선배 학교 왔는데 그 선배가 했던 단어가 있잖아. 진산. 예를 들어 효성용 같은 경우는 진산이면 뭐 누가 왔을 거고 진산 갖고도 뭐 그렇게 왔을 거고 인천도 왔을 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없나? 선배들의 만남 없었을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선배들의 만남 이렇게 적어. 그러면 그 선배들의 만남이 첫 줄이 돼야 된다니까. 선배. 그 선배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첫 줄에. 그런 것들이 요 3번의 포인트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 포인트와 매치가 되는 전공. 그러면 내가 대부분 근데 뭐라고 써요? 내가 무슨 학자가 되고 뭐가 진로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싶은데 여기가 해줄 것 같아. 네가 쓴 거를 다른 영재고 다른 과학과한테 다 갖다 붙여봐. 그러면 다 같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입사관은 뭘로 보겠어? 뭘로 생각할까? 특별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야. 틀렸냐 맞았냐 아니.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는 그거를 떨어뜨리진 않아. 요거 잘못 썼다고 막 떨어뜨리고 이거 잘 썼다고 붙이마.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아까 말대로 인성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한 번 좀 다른 게 부족해. 다른 게 부족한데 이런 걸 잘 쓰냐에 따라서 한 번 보고 얘를 한번 면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글과 그냥 평범하네 라고 드는 생각이 달라. 다시 말하지만 이 자소서를 써가지고 잘 썼다고 합격하고 못 쓰니까 떨어뜨리지는 않아. 가장 1번은 생기부에 생기부에 따라서 당락이 거의 결정돼. 알겠냐? 근데 자소서는 그 결정에서 어느 선에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 왜냐면 자소서 보면 구별이 안 돼. 근데 그 구별이 안 된 많이 모여있는 내용들 중에 이 자소서가 이 많은 분류 중에 어느 선을 유지하느냐에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자소서를 마무리하기를. 그만 이해돼? 그러니까 3번, 4번을 결정을 했으니까 내가 한 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큰 맥락만 해서 그렇지 한번 쓰고 짧은 시간에 이번 주에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수요일까지니까 월요일날 쓰고 나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고. 알겠지? 번호 빨리 1번에 접수한다고 뭐 점수 넣고 꼴번을 접수한다고 늦지 않으니까 꼭 굳이 월요일날 접수하고 올려놓고 월요일날 접수하고 바꿔도 돼. 수요일날 저녁까지는 계속 편집이 돼. 알겠냐? 빨리 한들 뭐 하든 결국은 면접은 수요일날까지는 계속 10시까지는 쳐야 돼.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주면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계속했으니까 됐고 3번, 4번 이해됐어? 면접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은 3번, 4번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조금 다음에 수정을 해보고 글을 맞춘 다음에 오늘 또 실장님한테 들은 사람은 그 실장님한테 들은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보고. 오케이?
그럼 내 이야기를 끝. 이제 됐지? 자, 21번부터 했는데 네가 했지? 네. 두작 1, 2, 3. 그러면 이거 이대로 약속하면 뭐 나와? 1, 2, 3 나오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 하지? 문제에서 무슨 수라 하지? 고정 뭐라고 하지? 무슨 수라 했는데? 고정 상태. 고정 뭐라고 했지? 고정. 고정 상태는 맨 밑에 여기까지. 이 고정 상태가 언제쯤 오냐?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돌아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돌다가 1, 2, 3으로 딱 만든 순간 고정이 되지. 이러냐? 그러면 1, 2, 3, 4도 고정 상태지. 네. 그 다음 걸 그러면 이 안에 그럼 여기에서 여기 6개 말고 7개, 8개, 9개는 고정 상태가 돼 안 돼? 어떤 식으로든 안 나온다는 얘기네. 이래냐? 반복된 모양은 나오더라도 고정 그러니까 그 다음에 1, 2, 3, 4가 된 다음에 고정 상태는 뭘로 넘어가냐 이 질문이지. 포인트가 이해되냐? 그래서 3개짜리 1, 2, 3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착안을 해야지. 아, 몇 개짜리 그 다음에 10개짜리 그 다음 몇 개짜리로 늘어난다? 15개짜리 이해되냐? 거기까지 했던 게 저번 시간 어렵지 않았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답은 얼마였지 우리? 답 이거 답 6 그 다음에 1, 2, 3, 4, 10 15 여기다 6 더하면 21 여기다 7 더하면 뭐냐? 28 32 하니까 딱 이렇게 6개 되네. 지워도 되지? 자, 좋았어.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이다. 자, 넘어갑시다. 27번 봅시다. 자, 27번은 이 포인트니까 내가 설명을 하면 답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는 한 7분 줄 테니까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7분. 이걸 설명을 했어야 한다. 두 개만 추가하면 된다 했습니다.
3분의 1은 혹시 구한 사람? 이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문해력. 나온 사람 있어? 그냥 만들기. 두 개가 첨가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들기만 해도 되긴 하지. 뭐 두 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됐나? 네. 이걸 이해한 사람 손. 그래?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여기다가 숫자만 이으면 되잖아. 이게 아니지. 여기다가 숫자만 하나 두 개, 어떤 두 개 숫자만 이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그만 풀었다면서 갑자기 손 들어 빨리. 주환이 손 들어봐. 손 안 들어? 주환이 나와. 스톱. 요것만 설명해. 내가 그거 보고. 저 4개짜리. 주환이 빨리 나와. 요것만 설명해 줘. 요걸 설명을 하면 나머지 다 이해가 된다는 건데. 이걸 내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을 때 이걸 이해하라는 건데. 자. 여기서 A, B라는 두 분이 있을 때 A에서 한 점, B에서 한 점을 뽑았을 때 A,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클 확률이 높으면 이 기호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먼저 773이랑 911이 있는데 두 부금에서 수를 뽑아서 먼저 773이 그 숫자가 클 확률이 숫자가 높을 확률은 여기서 7이 있을 때는 111이 나오면 되고 여기서 7이 있을 때 11이 나오면 되고 3이 있을 때 11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 얘가 더 숫자가 클 확률은 9분의 1이 되고 얘는 1에서 빼면 되니까 9분의 3이 돼요. 이 기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911과 880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 9가 나오면 이 세 개에 대해 다 크고 1이 나왔을 때는 0, 여기서 1이 나왔을 때는 0이니까 얘가 더 숫자가 클 확률은 9분의 5이고 얘는 9분의 4이기에 당연히 이 구간 성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880과 773이 다시 이 기호를 만족시키면은 이 세 묶음이 서로 3물고 물림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880이 773보다 숫자가 클 확률은 8일 때 모두 만족시키고 여기서도 8일 때 모두 만족시키고 0일 때는 만족을 시키지 않으니까 얘가 더 숫자가 클 확률은 9분의 6이 되고 얘가 더 클 확률은 9분의 3이 되니까 세 세대에 서로 순환을 하게 되니까 됐잖아. 이해됐어? 네. 완벽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다 두 개의 숫자만 넣고 물림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두 개만 넣으면 되잖아. 네. 내 여기가 잘 보면 773이 뭔 말이야? 맨 앞에 있어야 되겠지. H가 하는데 가능할걸? 요거보다는 크면 안 되지. 요거보다 작으면 되지. 네. 773이면 무조건 7이 높은 수가 나오면 되겠지.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666, 1이니까 이 같은 숫자를 생각해봐. 666은 가장 현명한 숫자야. 7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여기는 무조건이니까 9분의 6이지 9분의 6. 네.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 여기는 3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9분의 3 아니야? 예. 알겠냐?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요 놈하고 요 놈 비교하면 어떤 놈이 더 커? 6가 이건 2가 나오고 9가 나오면 이건 2니까 아까 또 이웃이 되겠지? 이해되냐? 그럼 요번 숫자 이어는 거 2, 4야 2, 4 이어는 거 가능하네. 네. 이해되냐? 그럼 1보다 작고 9보다 하니까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있으면 요거보다 작으면 되지? 네. 아프잖아. 뭐가 있으면 돼? 추론해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오. 그래. 5는 계속 똑같이 따라가잖아. 아직까지 1,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5에 물리는 수가 돼, 안 돼? 가능하네? 그러니까 1번을 내가 설명하는 거야. 1번을 설명하면 2 사이에 666, 5를 0으로 인해서 5개 물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이해되냐? 이런 뭐 6, 5, 5 아니어도 되지? 다른 숫자 나와도 돼? 그 대신 666보다 작아야 되겠지? 똑같이 맞물림이 나온 사람 손 2명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했는데 이걸 내가 이걸 이해했으면 여기 한 이해 아까 좀 손들어보라고 많이 손들었는데 됐냐? 이것도 그러면 수학적 성질 중에 확률 아니야 확률 그지? 나올 때 동안 이해됐어? 네. 여기 아까 말했잖아 8, 8일 때 이거 다 나와도 상관없고 9분의 8 하나 나올 때 세 가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1 요거 선택했을 때 그래서 원래는 보통 3분의 2 곱하기 1 그래서 9분의 1인데 통분하려고 9분의 6이니까 원래 계산은 얼마? 3분의 2 아니야? 이해되지? 9분의 6이라 하면 전체 하나당 3분의 1씩 그렇게 되나? 그 다음에 요거를 9분의 6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통은 여기서 이 8이 남은 게 3분의 2 이해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 다 나와도 되니까 얼마? 1 그래서 3분의 2인데 뭐 나중에 그 통분하려고 생각을 한 거고 이게 훨씬 보기 좋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면 7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 3분의 2 근데 이놈은 이놈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 3분의 1 그 다음 3일 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7이 됐고 여기다 3일 때도 3분의 1일 때 이것도 얼마?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9분의 얼마? 3 그러니까 이걸 뽑을 때가 3분의 2 여기서 요놈 뽑은 게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해되냐? 네.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또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봐 그래서 이것도 무슨 서울영재고 문제 서울영재 시험 보러 갔어요 이해가 됐나? 네. 넘어갈까? 네. 내가 착각을 했어 28번을 설명 안 해도 28번 이거 설명 28번도 유사 문제네 앞에 문제하고 유사해 똑같은 건 아닌데 성질이 자 문제 1번을 푸는데 뭐야 1번을 푸는데 4분이면 돼 4분이면 잘 안 된디? 자, 그냥 안 돼요. 잘 안 돼.
어려운 거를 예. 혹시 나온 사람? 첫 번째 건 첫 번째 것만 해보니까 두 번째 건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은 두 번째까지 해보고 자 1번 나온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자 손 들어봐요. 괜찮아 안 시킬게. 없어? 2명? 맨날 2명 3명 채원이 어떻게 이거 어려운 문제가 이거 뭐 어떤 부분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A는 구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거꾸로 A는 뭐요? 그래도 없어? A 손 들어봐. A 현석이 얼마? 왜 A가 A 1이야? 아니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해. 왜 A가 1이야? 없어 자신감이? 자신 있게. 면접관의 질문은 틀고 그름이 아니야. 면접관은 말했잖아. 잘하고 못하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얘를 데려다 쓸만한 애인가 키울 수 있느냐. 근데 버벅거리고 주눅 있고 눈 아래 내리고 말 더듬고 막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갖다 써 안 써? 쉽게 말하면 누구를 이게 있어. 과학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습서가 대학교는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했을 때 교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면접은 잘한 애를 쓰고 싶어 한 게 맞아. 왜 대학교는 인성 안 봐? 그 인성 이분 중에 차이 나갈 건데 알겠냐? 학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 뭐 교수가 귀에 데리고 인생을 뭐 4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네 여기 이렇게 아니잖아. 대학교는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보지 않아. 그냥 똑똑한 놈 쓰고 싶어 해. 그러니까 1등도 꼴등 중에 딱 1등 쓰고 2등 써. 근데 고등학교 면접은 잘하는 애를 쓰고 싶지 않다니까. 잘하더라도 성향이 좋은 애. 좀 못하더라도 성향이 좋은 애. 근데 현석아 질문했는데 고개 숙이고 버벅거리고 눈 뭐 이렇게 못 맞추치고 말 더듬고 행동 뒤로 하고 그러면 쓰고 싶어도 안 써.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일이라 했잖아. 그럼 네 생각을 말하면 돼. 그걸 말해서 틀리면 틀린 대로 받아들이고 빨리 고치고 거기만 끄덕이지 말고 행동을 해.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버벅거리고 숨고 이게 틀리면 어떨까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면접은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그냥 하면 돼. 또 그래. 애들끼리 하는 면접에서 말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짜 그 창피한가 봐. 선생한테는 뭐든지 말하면서 애들이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려고 해. 창피해서 그런가 봐.
A는 얼마야? 1이요. 이거 뭐야? 나머지랑 같았을 때 BCD 갈수 있는 거. 이항했을 때 가능한 최대값. 이 모든 값에 A는 어떤 기준이야? 최소값을 의미하고 있다면 모든 기준에 가장 작은 값을 공통인. 그러니까 A를 빼고 났을 때 모두 돌아 안 돌아? 그렇지 유난식이지. 그러니까 A는 이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 그 말은 이 A는 이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이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여야 돼. 이 A는 세 개의 부등식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만약에 A가 막 지구 이어있는데 부등호가 바뀌어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A는 최소값이야. 그렇지? 예. 그래서 최소값이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예. 1이. A는 그러면 배제해. 배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재밌는 말이 들어있지? 재밌는 말이 들어있어. 삼각형? 그렇지. 삼각형 결정 조건처럼 두 배의 합은 나머지 한 배보다 커야 되지? 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 이 문제 중에서 어디 갔어? 숫자가 어딨냐? 위. 사라져버렸네. 이 집합이 1 얼마야? 1, 1, 7, 3, 5, 7, 9 중에 2를 빼고 그러니까 1이 들어가니까 1이 빼고 나머지 두 수합이 큰데 요 문제에서 합이 들어갔으니 그 문제 중에 2라고 이 1에서 내가 이렇게 최대값 이 나머지 4개 중에 A, B, C 중에 1 쓰자. A, B, C, D 중에 1은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하고 1의 합하고 그 다음 나머지 두 수 합이 같으면 안 돼? 안 되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미여 4개를 선택했을 때 1을 포함한 4개를 선택했을 때 두 수합이 같은 놈은 빼야 돼 안 빼야 돼? 그럼 뭐밖에 없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1하고 7 더하면 3하고 8이 같잖아. 네. 알겠냐? 네. 선택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말인즉 선택할 수 있는 건 3을 제외하고는 뭐가 밖에 없어? 1, 5, 7, 9밖에 없다. 뭐 말 이해되냐? 네. 뭐 말 알겠냐? 예. 그 말이 그러면 자동으로 2는 뭘로 결정돼? 3.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게 3, A는 1.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어? 어떤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근데 이 1번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뭐가 나와? 요게 BCD겠지? 네. 아니 요거네 요게 BCD겠지? 네. 그때 내가 헷갈렸던 게 이거였거든? 처음에 딱 보고 이 문제야 얘는 대답이 아니지? 그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크다 같다 작다로 주면 합니다 라고 했지? 이건 대답이 돼야 안 돼. 이건 대답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이건 대답이 아니었다 이거야. 처음에 내가 이거 그럼 B가 10보다 크면 결정이 될 건데 왜 질문했을까? 이게 아니야. 네라는 말을 여기 밑에 뭐라고 했어? 자기는 크다 같다 작다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이건 대답이 아니야.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질문을 하나만 더 받는다는 건 이미 해서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 대답을 나도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대답이 크다 같다 작다로만 한다니까? 이번 질문 크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질문 받은 거네. 그럼 맞는데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 오 그래?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 네. 알았어? 그럼 뭐밖에 없어? 일단 B, C가 3개 나오지? 네. 그럼 끝나버리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어? 5, 7, 9 아니면 7, 9 그 다음에 5, 9, 7 이해되냐?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 이건 의미도 없는 거. 그래? 그럼 끝. 답은 나중에 얼마 나오냐 그러면?
A 더하기 C보다 E 더하기 D가 더 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디다 비교하면 돼? 여기다 처리하면 끝나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답은 결정이 된다. 넘어가도 되겠냐? 아 그럼 이거 대답. 근데 네 이상하다. 얘란 말은 대답이다. 오케이? 대답을 봐. 아,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그걸 맞춰갖고 29번. 답은 얼마야? 그래서 마지막 답. 2번 답은 A 더하기 C가 E 더하기 D보다 큰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또 29번. 29번 맞죠? 29번은 이거는 1번은 3분, 2번이 좀 오래 걸릴, 2분도 오래 걸릴까? 한번 해보자. 5분, 1번, 2번 다 5분 60까지 나오고. 네, 잠깐만요. 갔다 와 5분. 5분이면 많이 준 거야. 문제 1번, 2번. 오케이, 오케이.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 5개로만 분할하라. 그 다음 삼각형 ABC가 성분 AB, BCC. 문제 1번은 쉽다. 한 1분이면 나올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과정 얼마만큼 충실하겠냐 이 질문이야. 5분이면 2개 다 나와야 돼. 혹시 2개 다 나온 사람 있나?
나왔냐? 나온 사람 있으면 없어? 나오긴 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손 들어봐. 통화 나와봐. 자, 빨리. 자, 나왔으니까 설명. 아, 그냥 알아서 해. 이 중요한 건. 1번부터 정상각형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꼭지점에서 반대쪽에 수선을 내리면 내리고 이 위에서 이제 외심을 작도하여 구했을 때 나머지 두 꼭지점에서 외심의 선을 그으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으므로 이 세 길이가 같게 되고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이 각이 30도와 30도이기 때문에 외심을 기준으로 아래쪽 변에 이 반지름과 30도를 이루도록 선을 그으면 이 각이 30도 또한 반대쪽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30도로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 두 각의 합이 같아서 밑각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그 대부분 했겠지. 그렇게. 아, 이거까지 빨리. 또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에서 외심을 잡으면 대충 여기라고 하고 외심을 잡으면 이 두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가운데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와 같도록 정삼각형에서 했던 방식으로 뭐지? 밑각 왜 같아? 이 이등변 삼각형 이 외심이라서 아, 그 밑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밑각의 크기가 같고 이 각의 크기와 같도록 외심에서 A, B의 선을 두개 그으면 여기 같게 되고 따라서 이 두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형도 밑각의 크기가 같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밑각이 두 배. 네, 여기랑 아니, 그 A, C가 두 배. 유지가 되나?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봤네. 각 C의 두 배잖아. 외각이니까 외식 이건 중심각. 원주각이 두 배잖아. 이 C에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래도 되겠네. 그러면 H가 좀더 불편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다르게 구한 사람도 있나?
아무튼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 이해되지? 근데 뭐 5분이면 충분히 지금 저렇게 한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 다른 부분으로 나온 사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도 되고 지금은 다양하게 그릴 수 있을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나왔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저게 제일 좋은 방법이면 저렇게 자기를 바꾸면 되고 오케이 말이? 큰 문제가 없는? 여기다 30번 보자 30번 보이냐? 1번을 풀면 2번이 이해가 될까? 1번 푸는데 7분 준다 7분 짧아 10분 줄게 1번 푸는데 1번 푸는데 10분
식을 안 써? 식을 이게 활용 아니야? 활용? 이제 활용인데 식이 없으면 언제쯤 문제지? 정가 A%는 복리라고 하지. 복리 기억나지? 나온 사람 1, 2번 1번 나왔어? 1번 답은 얼마? 1880. 지금 6,880이 답이 아니라 몇 가지야? 그 방법 구매하는 방법. 아니 두 가지. 땡, 아니 두 가지. 땡, 네 가지. 땡. 답은 6,880이 맞는데 경우의 수는 땡. 자, 스톱. 알겠어. 여기서 포인트를 뭘 여봐. 지워버렸어. 봐봐. A가 천날일 때는 금액은 얼마야? 1000A지. 내 A가 뭐일 때 7개를 다 샀단 말이야, 첫날에. 얼마야, 이거는 금액이? 7,000원 지불했으니까 의미가 없지? 네. 전부 다 지불한 거랑 똑같은 말이야. 어려워? 그 다음에 둘째 날은 A, B는 7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첫날은 얼마야? 1000A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해. 두 번째 날은 몇 개? 1000에 얼마? B개를 샀지? 네. 근데 전날 대비 다음 날에 정가 A% 할인이지. 전날 대비 얼마? 1 빼기 0.01A 안 그냥? 네. 이게 전날 대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100분의 A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걸 잘하면 딱 봐봐. 1000 A 곱하기 B 돼 안 돼? 더하기 마이너스 대제인 10 A B 돼 안 돼? 네. 되냐? 그러잖아. 네. 아니야? 맞아? 이게 돼 안 되고 있어.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다 배웠잖아. 할인 만약에 원가 대비 뭐냐 이게 금액을 판매가 해가지고 플러스를 뭔 말이야? 더 붙여가지고 파는 거고. 모르면 안 되지. A 가격이 얼마야? 10이라고 했잖아. 얼마야? 답은 7,000 마이너스 10 B. 지금 뭔 문제냐면 방법을 했으니까 B가 됐든 A가 됐든 나는 이제 A로 할 거니까 B로 할 거니까 A 대신 뭘 넣으면 돼? A 대신 뭘 넣으면 돼? A 대신에 7 마이너스 B, B 알겠냐? 네. 그럼 B에 가는 몇 차식이야? B에 가는 2차식이지? 네. 아래로 불러겨, 위로 불러겨? 아니 마이너스 아래로 불러가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일 때 친속값이 나와 B가? 반 B에 두고 마이너스 2니까 미분하든 안 하든 B는 3 또는 4잖니? 네. 그래 안 그래? B 또는 뭐가 된다고? 3 또는 4일 때 그냥 네. 그다음 그래? 그러면 뭔 말이야? 3일 때 B는 3일 때 A는 얼마? 4 그럼 두 가지제 두 가지 나와 안 나와? 네. 3,4, 4,3 같은 말 그렇게 해도 금액은 똑같아. 그럼 그때 얼마 나와? 이 금액이 토탈 금액이 얼마 나와? 지금 이제 B에 가는 2차씩 아래로 올라가고 해? 안 나오지? 6,880원 나오냐? 근데 여기서 뭐 이하라고 있어? 3일 이하 안 그래? 네. 문제 또 한 번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
7 이해되냐? 네. 처음에 얼마? 1000A가 필요했겠지? 이해되냐? 두 번째 똑같겠네. 두 번째는 전날 대비해서 P 쓰고 1-100A 더하기 끝나면 1000C 1- 전날 대비 얼마야? 100분의 얼마야? 이번엔 P를 썼으니까 다음날에 정가 A%지 A일 때 이해되냐? 네. 여기는 B일 때니까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B 이해되냐? 그러면 1000A, 1000B, 1000C 묶어내면 얼마 나와요? 일단 다음 1000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0AB 나오냐 안 나오냐? 네. 마이너스 그 다음 뭐 나와? 10BC 나오냐 안 나오냐? 네. 나오지? 그럼 이건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7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공통으로 뭐 묶여있어? B 더하기 그러니까 B 묶어내면 A 더하기 C 대 그럼 A 더하기 C는 뭐야? 7 마이너스 B냐? 오케이 같은 말이네 결국 여기서도 똑같이 3일도 똑같은 최소값이 나와 같아 B가 뭐일 때? B가 뭐일 때? 3, 4일 때 자, B가 3, 4일 때인데 그럼 A하고 뭐가 돼? C가 찾아야 되겠지 3일 때 얼마 나와? 여기 3일 때 얼마 나와? 1, 3 나오냐? 2, 4 나오냐? 그다 그래? 네. 3 2사요. A가 2, 4 안 돼? 2. 7이니까 아 이게 2 맞지? 그 다음에 3일 맞냐? 그 다음에 얼마 나오냐? 끝났냐? 끝 그럼 4일 때는 2, 1밖에 없네 그 다음 1, 2, 2밖에 없네 여기는 2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2개 그럼 토탈 몇 개? 4분 7가지 최소값 똑같이 6,880 같은 말이지 같잖아 변화가 없잖아 똑같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앞에 3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7개 하면서는 그 최소값은 유지가 된다 얼마로? 6,880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 파탄이야 그지? 그럼 2번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힌트가 되나? 2번 힌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뭐 주어진 시간 2번 한번 풀면 2번 얼마 딱 나올 수 있냐? 네. 공책 15건 2일 이내 거체수 그러니까 첫날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첫날에 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15,000원이니까 최소값이 안 나오겠지? 최소값이 얼마가 되게끔 14,500원 그러면 첫날에 A 둘째 날에 뭘로? B 그래 안 그래? 그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15,000 마이너스 10A 가로 열고 10 마이너스 5A니까 알겠니? 3일에 거쳐도 똑같이 나온가? 그럼 그럼 나오나? 모르겠네 9가지가 되나? 그러면? 그러면 1번을 이해하면 2번, 3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냐? 그래서 1번 이해하면 2번, 3번은 1번은 안 되고 그러니까 1일은 안 되고 2일, 3일 할 수 있겠지? 이해된가? 여기까지 할까? 요거는 32번 좀 32번 내가 풀면서 32번을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 아스키 코드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스키 코드를 이제 유니코드하고 아스키 코드 우리가 그 한글 치면 내가 치고 있을 때 그 수식이 뭐냐? 수식 끝자리 하면 뭐라고 돼 있지? 유니코드라고 들어본 적 있지? 그 한글 수식 쓰면 수식 그럼 한글 F10 누르면 Alt F10 누르면 또 수식 기호 나오잖아. 또 수식 말고 뭐냐? 그 여러 가지 기호. 그 유니키호라고 그래. 유니코드라고 하거든. 혹시 이 요 말 들어본 적 있나? 32번. 요거 아스키 코드 1비트는 0과 1로만
7비트는 7자리지. 7자리는 이집법을 하면 몇 자리냐? 7자리가 2에 7, 그 말도 나오냐? 128인가? 000 빼니까 개수는 127개의 비트로 나타내고 이 A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이해가 될까? 여기 7개짜리 이 7비트로 표현하네. 근데 이건 나중 문제고 (32번은) 일단은 안 할 건데 이게 뭔가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서 32번 페이지 32번만 페이지하고 내가 이 아스키 코드를 이렇게 아스키 코드를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유니코드하고 아스키 코드가 있거든. 유니코드는 16지법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유니코드는 32지법.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한테 그 논란이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정확히 나도 보면 아니 W X Y Z X X W W W W W 일단 32번은 한번 연구를 해볼 테니까 32번을 일단 빼놓고 31번부터 다음 시간 알겠지? 오케이. 그럼 32번 다음에 공부 좀 해봐. 답지는 30번까지 오늘 올려놨어. 다 보라고. 알겠냐? 답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거 말고 화요일 거에 카톡으로 그 화요일 거 영상에 같이 답지 올라갔으니까 30번까지 오늘 것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끝까지 보도록 하고. 야, 저거 뭐야? 아이고.